혹시 그런 적 있나요? 나보다 몇 살은 어려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그들이 요즘 유행하는 것들, 새로 나온 M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웃고 떠드는 걸 듣다가 묘하게 익숙하면서도 조금은 비껴서 있는 기분이 드는 순간. 기술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매일같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반응하는 속도 어딘가에 아주 작은 간격이 있어요. 바로 답하지 않고 한번 숨을 고르고 나서야 말을 잇게 되는 그런 간격. 어쩌면 그 한 호흡이 우리를 조금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지도 모르죠. 나는 19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 자주 생각해요. 와이파이 없이 뛰놀던 어린 시절을 지나 초고속 인터넷과 함께 어른이 된 사람들. 과거에 완전히 속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한 디지털 세대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위치. 마치 두 시대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흔들리는 두 강변을 이어주는 그 다리의 마음에 대해선 아무도 묻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의 신경은 침묵이 적이 아니던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어릴 적에는 항상 무언가가 소리를 내며 공백을 메워주지 않았죠.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도 화면을 가로지르는 메시지도 없었고요. 그 시간들은 모르게 다른 기준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법, 차례를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법. 대화 속에서 몇 초의 공백이 흘러도 어색함에 먼저 지지 않는 태도. 사소해 보이지만 즉각적인 반응이 당연해진 시대에서 그 고유를 견디는 힘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힘이 되죠. 모든 순간이 기록되기 전의 시간을 겪었다는 것 또한 그들만의 결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지 않던 날들. 기쁜 일도 속상한 일도 굳이 남기지 않아도 되었던 시절. 그때의 경험은 그냥 경험 그 자체였어요. 증명할 필요도 확인받을 이유도 없었죠. 그래서인지 삶이 의미 있다는 감각을 타인의 반응에만 기대지 않는 모습이 보여요. 머리 위에 늘 녹화 중 표시가 떠있지 않을 때 사람은 군중의 시선보다 자기 안의 감각에 조금 더 단단히 기대게 되니까요. 그리고 내가 가장 오래 생각하게 되는 건 그들이 기다림과 맺어온 관계예요. 영화를 보려면 주말을 기다려야 했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려면 라디오 시간을 맞춰야 했죠. 번거롭다고 여겼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다른 근육을 길러주었는지도 몰라요. 바로 당장 손에 쥐지 못하는 것을 견디는 힘. 모든 것이 즉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익숙해질수록 사람은 더 먼 목표와 더 긴 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인지 이 세대의 걸음은 아주 조금 느려 보일 때가 있어요. 유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한 번의 터치로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물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했죠.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사이에 공중전화와 집전화는 사라지고 손편지는 추억이 되었고 익숙했던 연결 방식은 화면 속 플랫폼으로 옮겨갔어요. 한때 단단해 보이던 체계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지켜본 사람은 무엇이든 영원하다고 쉽게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인지 또래보다 어딘가 조금 더 오래 살아온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비관적이라서가 아니라 구조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한 시대의 전환과 함께 자라났다는 사실은 그들 안에 고유한 리듬을 남겼어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게, 그리고 늘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가끔은 혼자 서 있는 듯한 리듬으로. 그런데 잘 이야기되지 않는 역설이 하나 있어요. 일찍부터 스스로 해내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신의 필요를 숨기는데 너무 능숙해지게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어릴 때 심심하면 혼자 놀이를 찾아냈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누가 달래주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는 법부터 익혔죠. 언제나 누군가가 즉시 나타나 위로해주는 환경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감정을 스스로 다루는 힘이 거의 반사처럼 몸에 밴 거예요. 겉으로 보면 참 단단해 보이죠.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짊어지는 데 익숙해진 사람은 어느 순간 어디에 기대해야 할지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하고요. 요즘의 일터에서 그들은 대체로 차분하고 독립적이고 굳이 하나하나 설명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여겨져요. 압박을 받아도 크게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내죠. 하지만 그 조용함이 언제나 안정이라는 뜻은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오래전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조금씩 낮춰온 습관일 수도 있으니까요. 기다리는 데 익숙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데 익숙하다 보면 내 필요는 전체 일정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큼 급하지 않다고 여기게 되기 쉬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본인도 모르게 세상과 자신 사이에 아주 얇은 틈이 생겨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조금씩 멀어지는 거리 같은 것. 또 하나 인상적인 건 그들이 지루함과 맺어온 관계예요. 지금은 몇 초만 비어도 손이 먼저 휴대폰을 찾죠. 하지만 그들에게 지루함은 어린 시절의 자연스러운 배경이었어요. 할 일이 없던 긴 오후, 비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던 날들, 시간을 보내기 위해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야 했던 순간들. 바로 그 공백 속에서 상상력이 움직였겠죠. 누군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소비하기보다 자기 안에 작은 세계를 세우는 법을 배운 거예요. 혼자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 스스로 생각을 이어가는 힘은 어쩌면 그 의미 없어 보이던 침묵의 시간에서 비롯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혀 다른 속도에 적응해야 했어요. 기술은 도구만 바꾼 게 아니라 삶의 리듬 자체를 바꿔놓았죠. 기다리던 사람은 이제 즉각 답해야 하고, 사적인 공간에 익숙했던 사람은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해요. 이 전환이 가벼웠을 리는 없죠. 안쪽에 느린 리듬을 지키면서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충분히 빠르게 달려야 했으니까요. 흥미로운 건 그들이 변화를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과거를 지나치게 미화하지도 않고 미래를 맹목적으로 숭배하지도 않죠. 두 감각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끊기지 않는 대면 대화의 밀도를 알면서도 화면 너머 연결이 지닌 힘도 이해해요. 두 흐름 사이에 서 있기 때문에 각 시대의 그림자도 비교적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편리함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고 끊임없는 연결은 때로 끊임없는 소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요. 그래서인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피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기술 때문만도 아니고 과거 때문만도 아닌, 끊임없이 이동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다시 정의해야 했던 세대의 피로감에 가까워요. 겨우 한 방식에 익숙해질 즈음이면 세상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 있었으니까요. 유연함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조건이 되었죠. 그런 환경 속에서 가끔은 남들보다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조금 더 긴 침묵을 필요로 하는 건 뒤처짐의 신호라기보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식일지도 몰라요.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변화를 통과해온 신경이 잠시 호흡을 고르는 장면일 뿐일지도요. 19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두고 늘 어딘가 사이에 서 있다는 말을 하곤 해요. 그 감각은 단지 기술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체성의 칭유에서도 비슷한 흔들림이 느껴지죠. 그들은 비교적 또렷한 전통적 가치 속에서 자랐어요. 안정은 곧 안전이었고, 희생은 미덕이었고, 성공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배웠죠.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어 마주한 세상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개인의 자유, 좋아하는 일을 쫓는 삶, 유연한 근무 방식, 끊임없는 변화. 두 가치관이 서로를 지워부리기보다는 한 사람 안에서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그들은 자주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나는 안전을 택해야 할까? 아니면 한 번쯤은 모험을 걸어야 할까? 한때는 견고해 보이던 세계가 교체되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는 사실도 영향을 남겼을 거예요. 안정적이라 여겨지던 직업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소통의 방식과 사랑의 형태, 일하는 방식이 몇 년 사이에 달라지는 걸 지켜봤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장기적인 결정을 앞두면 쉽게 확신에 기대지 않아요. 선택 앞에서 잠시 멈춰서는 건 우유부단해서라지도다 무엇이든 예상보다 빠르게 뒤집힐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신중함은 때로 망설임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급격한 변화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이 남긴 태도에 가까워요. 사랑하고 연결되는 방식에서도 비슷한 결이 보여요. 연락을 이어가는데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던 시절을 겪었죠. 통화를 하려면 시간을 맞춰야 했고 만나려면 약속을 잡아야 했어요. 연결이 쉽지 않았기에 한 번의 만남이 더 또렷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변했죠. 편리함에 적응해 가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조금 더 느리고 깊은 연결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종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한 번의 대화를 갈망하는 모순. 그 사이에서 조용히 균형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이 세대에게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책임감이 얹혀 있는 듯해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하고 동시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 1990년대는 완전히 과거가 되기엔 아직 가깝고 그렇다고 그 느린 리듬 속에 머물기엔 이미 멀어져 버린 시간이에요. 그들은 세계적 경쟁이 본격화된 시점에 사회로 나왔고 소셜미디어가 성취를 수치처럼 드러내는 환경 속에 놓였죠. 매일 누군가의 새로운 이정표가 올라오는 장면을 보며 나는 충분히 멀리 왔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들. 그럼에도 두 개의 리듬을 모두 경험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특별한 감각을 남겨요. 관찰하는 힘 같은 것.
알고리즘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 이유는 그것 없이 살던 시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인간이 언제나 최적화되어야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죠. 세상이 지나치게 소란스러워질 때면 종이책을 펼치고 이어폰 없이 산책을 하고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만남을 택해요. 단순한 향수라기보다는 자기 안에서 공존하는 두 세계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에 가까워 보여요. 어쩌면 그들을 구분짓는 건 기술을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느냐가 아닐지도 몰라요. 기술이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체감으로 알고 있다는 점, 바로 그 지점일 거예요. 끊임없이 연결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던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기억은 하나의 닷처럼 남아서 점점 더 빨라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완전히 자신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은 덜 낭만적인 사실도 보이기 시작해요. 다리로 존재한다는 건 특권이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 양쪽의 언어를 모두 이해한다는 건 종종 양쪽 모두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윗세대와는 안정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아랫세대와는 개인의 자유와 기술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요. 유연해 보이죠? 그런데 그만큼 어느 한쪽에 온전히 서 있기 어려워요. 완전히 속해 있지 않은 감각이 점점 익숙한 상태가 되어가요. 가정 안에서도 비슷해요. 예전의 방식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흐름을 놓치지 않기를 기대받는 위치. 부모 세대가 왜 확실함을 중시하는지 이해해요. 그들이 지나온 시간의 공기를 알고 있으니까요. 동시에 끊임없이 시도하고 바뀌지 않으면 기회를 잡기 어려운 세상의 압박도 체감하고 있어요. 양쪽을 다 이해한다는 건 성숙해 보이지만 때로는 꽤 지치는 일이에요. 문제의 두 면을 모두 보고 있으면 쉽게 극단으로 치우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처럼 선명한 태도가 더 주목받는 시대에는 그 균형 감각이 오히려 입장이 모호한 것으로 오해받기도 해요. 사실은 한쪽을 고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놓치지 않으려는 건데도요. 실패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그 결이 느껴져요. 구조 자체가 바뀌는 장면을 여러 번 본 사람들은 모든 실패를 개인의 부족함으로만 돌리지 않아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덕분에 자신을 과하게 몰아붙이지는 않지만 동시에 큰 결정을 앞두면 더 신중해져요. 시장의 방향이 한번 틀어지고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면 오랜 계획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 이야기가 된다는 걸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노력하면 다 된다는 말에 쉽게 취하지 않아요. 냉소라기보다는 현실을 지나오며 생긴 또렷함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적응해온 삶의 이면에는 말로 잘 드러나지 않는 피로가 쌓이기도 해요. 스스로 조정하는 데 익숙해지면 굳이 힘들다고 말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익숙해지면 정작 누가 나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지 않게 되죠.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일지 몰라도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 기대와 현실 사이를 계속해서 조율하고 있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스쳐요. 나는 지금 내 호흡에 맞춰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멈추지 않는 흐름을 겨우 따라가고 있는 걸까? 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닿게 돼요. 늘 다리 역할을 해왔다면 나를 받쳐주는 건 무엇일까? 변화에 적응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정작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렷이 말할 수 있을까? 전환에는 능숙하지만 멈춰서서 한 방향을 고르는 일 앞에서는 오히려 서툴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세대의 많은 이들이 점점 더 안쪽으로 시선을 돌려요. 성공을 다시 정의하려는 움직임도 그 안에서 나오죠. 속도나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가 얼마나 평온한지의 기준을 두려는 시도. 어쩌면 이들의 진짜 성장은 더 잘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멈추는 법을 배우는 일에 가까울지 모르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과 그저 상황에 맞춰 반응해온 것을 구분하기 위해 잠시 서 있는 시간. 너무 많은 전환을 지나온 뒤에야 더 이상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적어도 내 안의 목소리가 또렷해질 만큼은 충분히 길게요.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중요한 건 자신이 어느 세대에 속해 있는지가 아닐지도 몰라요. 대신 지나온 시간을 어떻게 쓰기로 선택하느냐가 남겠죠. 느리게 흘러가던 세계를 살다가 갑자기 가속된 세계 한가운데로 던져진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끝없이 끌려가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호흡을 다시 맞추거나. 1990년대에 태어난 많은 이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로라도 조금씩 두 번째 쪽을 택하고 있는 듯해요. 자신의 느린 면이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는 걸 서서히 알아가면서요.
대답하기 전에 몇 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뒤처진 건 아니고 수백 개의 얕은 연결보다 하나의 깊은 관계를 바라는 마음이 시대착오적인 것도 아니라는 걸요. 조회수나 좋아요로 가치가 매겨지지 않던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생긴 감각일지도 몰라요. 무언가를 기다리며 설레던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몇 번의 스크롤 끝에 소비되고 잊히는 속도에 쉽게 익숙해지지 않으니까요. 내가 이 세대를 보며 조용히 존경하게 되는 지점은 시대의 불안정함을 알면서도 냉소로 기울지 않는 태도예요. 한 번의 업데이트로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미래를 계획해요.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관계에 마음을 쓰고 일에 시간을 들이고 긴 꿈을 품죠. 현실을 직시한다고 해서 차가워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유연해져요. 단단한 틀에 자신을 가두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핵심을 내려놓지도 않죠. 앞으로의 여정은 아마 얼마나 빠르게 시대를 따라잡는지 증명하는 데 있지 않을 거예요. 대신 그동안 스스로 눌러두었던 필요를 인정하는 데 가까울지 몰라요. 계속 적응하느라 지쳤다고 말하는 것, 혼자 감당하기보다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 속도를 숭배하는 분위기 속에서 잠시 멈추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허락하는 것, 오랫동안 다리 역할을 해온 사람이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 다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튼튼해질 뿐이죠. 만약 당신이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가끔 또래보다 조금 더 오래 산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주변의 소란과 완전히 박자를 맞추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꼭 어긋남의 신호는 아닐지도 몰라요.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변화를 지나왔다는 흔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소음이 덜하던 세계의 기억을 품고 있다는 건 수많은 자극 속에서도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가려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결국 과거와 미래 중 하나를 택하려 애쓰기보다 그 교차점에 서 있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이 더 의미 있을지 몰라요. 충분히 현대적임을 증명하려 애써 달릴 필요도, 추억을 지키겠다며 붙들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나의 리듬이 아주 특별한 역사적 구간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이해하는 순간 괜한 의심은 조금씩 옅어질 거예요. 어쩌면 느림과 빠름, 깊이와 넓이가 섞인 그 결이야말로 지금의 세상이 은근히 필요로 하는 균형일지도 모르니까요.